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얼마 전에 가수 소녀시대 태연 씨가 기획부동산 사기로 11억 원의 피해를 봤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 피해자가 3천여 명, 피해 금액이 2,500억 원으로 단일 기획부동산 사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비싸게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 늘 나왔는데 또 알면서 속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정보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분들조차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없을지 오늘 전은규 부동산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기획부동산에 한마디로 호구되지 않는 방법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애꿎은 피해자가 되지를 않았으면 합니다. 전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이 사실은 범죄에 쓰이긴 너무 멋진 말이라. 예. 예, 그 처음부터 사기를 친다 이런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모았다는 점에서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사실 이번 사태뿐만 아니고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이제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좋은 의미로 큰 땅을 갖다가 이제 나눠서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게끔 했는데 이게 좀 변질이 돼가지고요.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사기를 목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개발 호재가 이제 큰 개발 호재가 있으면 개발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개발 제한이 풀린다고 속여가지고 이제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서 불특정 다수에게 좀 비싸게, 예를 들면 시세가 뭐 평당 10만 원이면 한 거의 뭐 최소 5배에서 10배, 뭐 평당 1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팔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번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서로 주장이 부딪히겠습니다만 처음엔 분명히 그런 개발 제한이 풀린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사들였던 거다. 그러다 무산됐다. 이렇게 이 사기의 주체들은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떻습니까?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토지의 용도가 그게 이제 처음부터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용도가 바뀌긴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부터 개발 제한 구역을 개발 호재가 있는 이제 개발이 가능한 땅이면 모르게 비싸기 때문에 아예 작업이 안 되니까요. 일단 작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강남이나 이제 서울, 뭐 수도권 유망 지역에 이제 사무실을 아주 크게 꾸밉니다. 인테리어도 아주 이쁘게 해놓고 이제 투자 법인 형태로 상호를 사용해서 직원들을 모집할 때부터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이 기획부동산의 이제 교과서라 불리는 그런 책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또 팔면은 보통 매가의 수당을 이제 10% 정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 1억짜리를 팔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일반 중개사 복비보다 거의 10배 이상 되다 보니까 분명히 처음부터 이제 속일 목적이었다. 그런 이제 증거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이번 사건 보니까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교수, 중소기업 회장, 우리 사회 엘리트랄까 정보나 네트워크가 강한 분들도 많이 피해를 당했는데 아까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꽤 알려졌는데 이 수법이라는 게 비슷합니까 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개발 호재 주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토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초보자들은 그 내용, 그 용도 지역을 잘 모릅니다.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개발할 수 없는 곳인데 아예 그곳을 노리고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죠. 건축도 안 되고 뭐 묘자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궁금증이 드는 건 저도 전화를 받은 적은 많은데 이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발로 좀 뛰어서라도 이 토지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선뜻 믿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영업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자기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을 사람을 믿고 투자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해서 이런 계속 이게 이런 사태가 악순환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단계의
마케팅처럼 기획부동산이 부동산을 팔아제끼는 거군요. 예, 그렇죠. 거의 저는 다단계 피라미드가 이제 거의 토지 기획부동산이랑 거의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심하고 속이겠다고 모인 세력들은 또 사람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면서요? 계속 지인이 이제 계속 연락을 합니다. 끈질기게 계약할 때까지 계속 연락을 하고 또 조바심이 나게 일단 선입금을 하지 않으면 선입금이나 청약금 뭐 100만 원을 걸지 않으면 물건이 이제 금방 나간다고 이렇게 심리를 하고 있고요. 또 뭐 TV 광고라든지 뭐 iOS 인증 뭐 자기는 뭐 10년 이상 잘 영업을 했다 이렇게 거짓 신뢰감까지 이제 동원을 하고요. 뭐 지인이나 가족, 유명인을 통해서 영업과 허위 정보들, TV처럼 거짓 신뢰감을 주는 요소 등이 이제 삼박자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쉽게 당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이쪽이 사들여서 구획한 뭐 맹지, 임야, 개발 제한 구역 같은 땅 자체가 굉장히 큰 땅을 사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10,000평이나 뭐 5만 평, 10만 평 이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땅을 이제 그 법인에서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분할이 안 되니까 이제 공유 지분으로 이제 그 한 필지에 190명을 이번 사건이 넣었는데요. 이제 소액 투자를 권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수억 원을 넣으신 분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한 1,000만 원, 2,000만 원도 공유 지분, 뭐 평당 100이라고 해도 뭐 10평, 100평 이 정도는 뭐 이렇게 1,0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팔 때가 문제입니다. 이게 190명이나 이제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팔아요? 그 190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화가 어렵고 자기가 산 가격보다 주식 손절매 하듯이 싸게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뭘 가장 중요해야 됩니까?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걸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법인 등기부를 잘 떼보진 않잖아요. 기획부동산은 보통 2년 이상을 넘기지가 않습니다. 2년마다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법인 등기부를 떼봐가지고 최소 5년 이상, 뭐 10년 이상 됐다고 하면은 그래도 전통이 있는 법인이니까 그래도 좀 낫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번지수를 알려주는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기획부동산에서는 번지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3대 문서를 직접 본인이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3대 문서 뭡니까? 번지수를 확인하면은 뭐 토지 대장, 첫 번째가 토지 대장, 두 번째가 등기부 등본,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요 세 가지만 띄면은 뭐 지적도라든지 공시지가 모든 걸 확인이 되니까요. 본인이 직접 스스로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요 세 개 문서는 꼭 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당했다. 보상받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저를 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도 좀 안타깝게도 해결 방안이 좀 쉽진 않고요. 계속 이렇게 법인을 2년마다 돌리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사전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조언들이 큰 참고가 될 텐데요. 다시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은규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땅 투자 시 피해야 할 사람 6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전화 와서 땅 사는 사람을 피해라.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사라고 하는 친인척이나 지인이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하는 땅의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알려주는 겁니다. 개발 호재만 알려주고 단점은 알려주지 않는 사람. 단점을 너무 안 가르쳐주면 나중에 알게 되면 더 그 배신감이 나기 때문에 이 초보자분들은 한번 알려달라고 얘기해서 꼭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안 알려주면 그 사람이랑은 저는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한 필지에 수십 명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땅을 파는 사람.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이죠. 지분이 있더라도 한 3, 4명 정도면 제가 이해하는데 뭐 10명이 넘어가는 순간은 이거는 그냥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지분권자가 많은 땅은 하시면 안 됩니다. 땅을 보기 전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설득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좀 귀가 얇은 편이라서 많이 좀 설득을 당하는 편인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입금 요구하는 거에서 청약금 이런 명목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심을 하시고 피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싸고 좋은 땅이라고 유혹하는 사람. 싸고 좋은 땅은 일반인들한테 오기가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한테도 들어오기가 힘들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